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학습 전략. 자, 역사과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를 중심으로 고득점 전략을 안내할 저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세계사 수능 라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서 시작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전략이 가장 좀 단순하고 심플한 과목이 우리 역사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제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제 말 따라서 하면은 그냥 고민이 없습니다. 그걸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된 원고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항상 그렇듯이 굉장히 좀 제 소신껏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을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자, 가볼게요. 이 고득점이라는 것은 뭘까? 이 고득점은요, 만점입니다. 수능에서는 50점 맞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신 시험을 학교에서 보시게 된다면 100점 맞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역사과 타협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률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높은 과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나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임해야 됩니다. 어떤 타협점, 적당하게 나는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로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런 생각 가지시면 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매우 치열하게 개념 공부를 해서 정말 한 문제로 승부가 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점 맞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과목입니다. 만점이 아니면 힘들어요. 학교 내신도 너무너무 치열하고, 저도 경험을 다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도 당연히 마찬가지. 무조건 만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과목인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만점 받기가 가장 용이한 과목이 바로 우리 쌍사, 역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인데,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한번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뿌린 만큼 바로바로 그 산출물이 나오는 과목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이 범위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게 교육과정 준수하는 건 선생님 국영수부터 모든 과목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확한 과목이 동아시아 세계사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뿌린 만큼 거둔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다른 과목이 일단 겉보기에는 양이 우리 역사과 과목보다는 적어 보여요. 마치 이만큼인 것처럼. 우리 역사과 과목이 양이 많다라는 거 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넓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한 바퀴를 개념 강의를 듣든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든 이 개념 한 바퀴 돌린다라는 게 일단은 이 다른 과목들이 뭔가 더 수월해 보이죠. 이 역사과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뿌린 만큼 거두려면 결국에는 이 개념이 적용이 돼서 문제풀이를 해서 내가 다 맞추고 만점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념이 들어간 그 깊이 있죠. 개념이 들어가는 깊이. 양은 이 정도인데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문제에 응용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딥하게 들어가는 것까지 완벽하게 소화가 돼서 그 어떤 방해 공작과 여러분들을 낚시를 하려고 하는 그 단어 하나의 그 차이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뿌리치고 맞춰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 다른 과목.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러나 우리의 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이 쌍사는 개념을 한 바퀴 돌리는 것은 이거는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방대한 만큼 뿌리도 좀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뼈대도 세워야 되고 이 작업은 좀 만만치 않아. 그래서 제가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역설을 하는 건데, 일단 그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일단 그 작업이 끝나면요, 커리큘럼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커리큘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개념만 반복하면서 그냥 문제 계속 풀어주면 끝납니다. 어떤 2스텝, 3스텝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적용은 순식간에 끝난다라는 거. 개념이 더 깊게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도표를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뿌린 만큼 바로 효과가 이 시점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 그게 동아시아와 세계사다. 자, 제가 세계사 사종 교과서만 가져왔는데 동아시아사도 일단 사종 교과서입니다. 범위가 명확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국영수, 과탐, 사탐 전부 다 교육과정 준수해서 수능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거든요. 자, 맞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역사과의 매력이라고 할까? 여러분 모든 교재 한번 다 살펴보세요. 국어 지문 바뀌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지문 바뀌죠. 그 다음에 뭐 사탐에서도 여러 뭐 사회 갑자기 과목명도 생각이 안 나네. 사회문화랄지 뭐 여러 윤리 과목이랄지 이런 거 보면 사례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에 응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뭐 시사 구조나 여러 지문이나 논문이나 새로운 거 끌고 올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역사는 어때요? 수십 년간 교육 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어도 이 공인된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텍스트가 안 바뀝니다. 표지만 바뀌지. 우리 수능 특강, 우리 수능 완성 해마다 새롭게 나오죠. 문제만 바뀝니다. 텍스트가 안 바뀌어요. 왜? 이 역사적 팩트 요거는 거르고 걸러서 합의된 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기본 텍스트 자체가 안 바뀌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종 바운더리 안에서 출제, 제시문, 선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래야. 왜냐하면 이 역사적 팩트라는 거는 너무나 이걸 벗어나면 민감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공인된 사실들만 이 안에서 도돌이표, 로테이션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조금 이렇게 풀다 보면 나온 선지가 계속 이거 나오고 또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네.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만 안다. 지금 아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지. 정말 아는 사람은 얼마나 이 역사과 문항들이 빨리 풀리게 되는지 그 요인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역사과는요. 선지 구성이 될 때 정답도 이 4종 공통이지만 오답도 최소 3종에는 나오는 역사적 사실만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이 없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건 오답으로도 못 써. 그러니까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출제를 할 때. 그래서 출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왜? 그동안에 기출도 가급적이면 기출보다 좀 신선하게 해보려고 하고 중복도 좀 피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왜? 이 안에서만 계속 오답이든 정답이든 나와야 되니까. 이게 역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 공부를 한번 한 친구들은 기출 풀어보면서 똑같은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래서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수능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5분 컷, 10분 컷이 그래서 나와버리는 겁니다. 가장 명확한 과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점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친구부터 만점 하는 친구까지 똑같아요. 그냥 우리 역사과는 개념만 계속 주어진 수능 시험 보는 그 쉬는 시간까지 개념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개념 N회독.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우리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사실은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지루함이라는 감정이에요. 이 지루한 게 사실은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렵거든. 똑같은 내용을 또 보고 하는 그 행위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우리 학생들이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유형별로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면 수능 개념에서는 진하게 개념 나가고 수능 특강에서는 개념을 나가되 문제도 좀 풀어보고 수능 완성에서는 유형별 대비 예를 들면 인물별, 지역별, 나라별 좀 이렇게 형태만 바꿔보는 거죠. 연표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뇌자극 주는 취지지 본질은 하나도 안 변한다. 무조건 개념을 계속 돌린다. 스스로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출문항을 수차례 계속 봐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출문항을 푼다라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정답 체크하고 채점하는 걸로 이 기출문항 회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출문항 회독이라는 건 자료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고 선지 5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일지라도 연도를 써보고 어느 파트에서 나온지를 체크하는 그 행위. 한 번 할 때 오래 걸려요. 20문제 푸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렇게 선지 5개를 다 분석하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은 문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또 하셔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출이란 평가원 기출을 말하는 겁니다. 평가원 6월, 9월, 11월 수능을까지.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 차례 해주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욕심의 영역이 갑니다. 이 욕심에 따라서 조금 더 본인이 힘든 걸 감내한 친구들이 이 교과서를 한 번 더 보고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가면서 힘들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건 시간과 체력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쌤이 통계적으로 볼 때 만점을 받아낸 여러분들 선배들은 결국엔 이 요소들을 소화한 친구들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되며 이게 왜 필요하냐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교과서 이거 쓰는 거 너무나 힘든 작업이고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주시지요. 그리고 그 교과서 편제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편제를 따라가지 않는 게 11월, 12월에 개강을 하게 되는 수능 개념. 이제 저나 이제 다른 이제 강사님들께서 본인들의 교재로 내거는 수능 개념입니다. 자, 이게 수능 개념이 있고요. 왜 강의가 필요하냐면요. 일단 이 교과서랑 수능 특강의 이 역사 편제가 저 이거 세계사를 예시로 들게요. 아무래도 제가 세계사를 좀 메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동아시아사도 똑같아요. 이 교과서 편제랑 수능 특강 편제가 제한된 발행 기준 페이지 수 제한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밀도가 꽉꽉 차서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어요.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 편제로 갑니다. 중국 정근대사 청나라까지, 일본 에도막부 말기까지, 인도 무굴제국까지, 서아시아사 이렇게 서양사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서양사에서 제국주의 파트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파트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동안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앞의 내용을 까먹게 됩니다. 이제 앞의 내용을 까먹어요. 그리고 다시 제국주의 파트 끝나고 무슨 이제 교과서 이제 순서가 다가오느냐? 다시 중국 근현대사, 일본 근현대사, 인도 근현대사, 서아시아 근현대사 이걸 조각조각 다시 공부를 해요. 거기서 혼동이 오죠. 그리고 다시 서양 근현대사로 가서 세계대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세계대전 공부를 했는데 다시 중국 일부 근현대사, 인도 일부 근현대사, 일본, 인도 일부의 근현대사, 서아시아 일부의 근현대사 또 조각으로 또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흐름 못 잡고 멘탈이 나가게 되는 현상. 이게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교육적으로 이렇게 편제된 의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수험 세계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수능 개념 강의, 제 강의 기준으로는 중국사 통으로 끝내고 일본사 통으로 끝내고 모든 걸 통으로 끝내면서 그냥 서양사 세계대전 하면서 끝내버리는 이게 수험 세계사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강의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수업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 교사가 학교 학사 일정 여러분 방학도 있고 체험 활동도 있고 각종 활동도 있는데 2차 세계대전까지 끝내려면 그 불가능한 사실은 좀 그런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무조건 필요한데 특히 이런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 강사만의 그런 편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필요하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개념 반복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데 그게 무조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인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피로하다,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보는 거야. 예시로 제가 이제 수능 완성 계획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어려운 문제만 먼저 한번 뽑아서 풀어본다랄지 아니면 국가별로 예를 들면 프랑스사만 한번 모아보자, 이탈리아사만 모아보자, 미국사, 영국사만 따로따로 모아보자 이런 편제를 자꾸 달리 해주면서 좀 이렇게 뇌를 자극을 시켜주는 이런 기획. 그래서 이런 부교재 같은 것을 통해서 지도로만도 한번 살펴보고 연도로만도 한번 살펴보고 계속된 자극, 다르게 보기 이런 걸 통해서 개념 어차피 똑같은 소스인데 살짝 비틀어서 다른 접근만 해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개념을 수차례 반복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는 계속 이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자, 지금 보시면 최소 5개년 이상의 평가원 주간 기출 6월, 9월 본수능. 그러면 이게 5개년이면 3 곱하기 5에서 15회가 나옵니다. 이거를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여러 번 책 읽듯이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말이죠. 그 선지 하나하나를. 이것만 해도 분량이 만만치 않잖아. 여러분 다른 과목도 해야 하잖아. 근데 EBS 아이의 우리 교재, 연계 교재, 수특이랑 수완 안 풀 겁니까? 이거 안 풀면 여러분 50점 못 맞아요.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 문항 꽤 많아요. 근데 이 문항도 한 번 풀 겁니까? 안 돼. 연계되니까 이것도 2번 이상 봐둬야 돼.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양이 적지 않다? 근데 이 수특 수완 문제 또 얼마나 좋은 문제야? 작년 거 풀어봐도 되잖아. 작년 거 구에다가 풀어보면 곱하기 2가 되죠. 재작년 거 욕심껏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는 이렇게 많아요. 다 소화 여러분 못해요. 좋은 문제만. 근데 왜 굳이 안 좋은 문제까지 푸시려고 합니까? 돈 들여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요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위험한 그런 돈과 시간이 드는 행위를 하시려고 하느냐. 고등점 먹는데 전혀 필요가 없다. 제가 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50점 먹는 여러분 선배들을 많이 가르쳤고 만났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으로도.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직접 본 이 50점을 맞은 고득점자들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놀았고 심지어 이걸 5개년까지 안 하고 이것을 수특을 작년 교재까지 굳이 보지도 않았음에도 충분히 50점을 다 먹은 친구들이 나는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왜 온라인에서는 다른 행동을 한 친구들이 많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 나면 저라면 이걸 하겠습니다. 사전 교과서 중에 최소 2종 이상 정도를 보면서 이 교과서에 수록된 여러 가지 사례, 사진, 사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종도 방학 때 잡고 사종 다 읽을 수 있어.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교과서 내용 중에 95% 이상은 똑같은 내용이잖아. 일부 사용된 사례나 몇 가지 연표나 그것만 다를 뿐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똑바로 읽어놓으면 나머지 읽는 거는 순식간에 하루 만에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스스로 해줘도 됩니다. 요것도 적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른 영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요 정도만 해주면 고득점, 50점, 만점 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자신만의 노트 구성. 이거는 약간 욕심, 이 야망의 영역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에 절대 매몰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예쁘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미다가 손가락 아프고 멘탈 나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상당 수준의 웬만하면 수험생들이 만드는 것보다 좋은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따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노트를 만드는 행위는 뭐냐면 사실은 이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행위 속에서 이미 과정 속에서 개념이 암기가 되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수시로 체크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막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직접 수강생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 수강생 걸 가지고 왔는데 연표를 막 이렇게 세기별로 쫙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이 친구는 이 연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한참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연표만 보면 내가 다 마스터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백지를 놓고 그날 공부한 거 그냥 마인드맵 형식으로 또는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다시 한번 체크만 해두고 그걸 모아봐도 괜찮고 왜냐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그런 거 봐도 괜찮고 연표 같은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된다라고 하면 특히 틀리는 것만 체크해 주면 되죠. 틀린 것만 좀 모아가지고 그런 것만 쉬는 시간에 수능 쉬는 시간에 그런 것만 체크 딱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노트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담이 되거나 실제로 체력이나 시간의 어떤 소비가 너무 느껴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의지하고 그 교재를 단권화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 그거를 차라리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세계사는 처음 시작 초심자부터 만점의 영역까지 해야 될 게 다르지 않은 거의 유일한 과목입니다. 우리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언제나 기본은 교과서에서 출발을 해서 연계 교재 그리고 평가원 기출 이 3박자 교과서 평가원 기출 연계 교재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보여주는 강의가 있을 뿐 저의 강의가 있을 뿐 그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무조건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교재, 애초에 역사 시장이 적어가지고 애초에 그런 교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찾아 나서는 모험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인된 자료와 강의로만 승부를 보시면 누구나 5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제시한 것들을 누구나 할까요? 누구나? 그렇진 않거든. 왜? 완광부터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쌤이 하라는 대로 한 친구들이 그 1등급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사람들은 하세요. 그 친구들이 1등급입니다. 못하는 친구들, 나가 떨어진 친구들은 그 밑에를 차지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바로바로 그 산출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3월 학평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매달의 학평과 중요한 6월, 9월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원점수 40점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무슨 말인지 쌤이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자동으로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원점수 40점 밑에는 그냥 무조건 개념 강의만 다시 하세요. 무조건. 원점수 40이 넘는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화면들을 다시 체크해 보면서 부족한 점을 아마 스스로
찾아내게 될 역량을 갖춘 그런 친구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만큼 바로바로 보답하는 과목. 지금 오셔도 늦지 않다.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자, 이 쌍사 수호자 마지막 수문장 자처하는 저 박세훈이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또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